안녕하세요. 야좀 뭐 그렇게 세게 해. 이거 제가 어. 저 옆집 저기 대문시네마에서 배워왔어요. 시작할 때 누가 그래? 이 자리에 앉아서 거비가?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뭐가 뭐 그게 이상한 거 배우지 마. 나도 저걸 한번 걔한테. 주도해서 양옆에 있는 사람 놀래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그래. 됐네요. 양지열의 군가루 46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비가 그러는 건 따라하지 마. 방송할 때 말고는 평소에 말도 섞지 마. 알았지? 큰일 나. 아 이런 기분이군요. 아주 어. 쾌감이 느껴집니다. 누구세요, 근데? 저 오늘 누구세요? 접니다 저. 야 네. 사람이 저렇게 달라 보일 수 조승기 있구나. 조승기라고. 오 사람이 죄송해요. 저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근데 그 지난번에 그 제가 막 아이디 막 언급했잖아요. 진희경님 네네네. 또 조한유님. 근데 제가 한 분을 빼먹었어요. 저도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 어. 우유님이라고. 아. 아까 내가 실시간 될 거면 좀 삐지셨더라고요. 왜 나는 거론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우유님 제일 좋아하거든요. 야. 저 커피도 카페 라떼밖에 안 마셔요. 근데 그건 우유님이야, 진짜예요, 우유? 여러분. 우유. 진짜 라떼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라떼밖에 안 먹어요. 아,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습니다. 신기하죠. 십몇 년 지난 나도 모르는데 벌써 알았어? 아니 여기는? 에스프레소만 드실 것 같이 생겼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그때 한번 음. 커피를 사다 드렸는데 난 라떼밖에 안 먹는데 이러셔서 아, 당황했어요. 아니 에스프레소 저는 커피 자체를 거의 안 마시는데 어. 뭐 마시게 되면 이제 라떼를 마시죠. 술 마실 때랑 영 다르네. 그쵸. 술은 독주를 그렇게 더 그렇게 부으면서. 폭탄주를 막. 근데 저보고 커피 왜 안 마시냐 그러면 써서 안 먹는다. 술은 왜 드세요 그럼? 술은 달잖아요. 어머. 술 얼마나 단데. 그렇군요. 오늘 근데 헤어스타일 맞아. 무슨 심경의 변화예요? 그냥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아. 미용실에 다녀온 날인 거죠 오늘은. 너무 전문가. 바빠서 계속 못 자르다가 오늘 하고 오길 잘했죠. 잘했어. 네. 예뻐. 아주 그 평소에 수원한데 옷도 늘 그 무슨 좀 그런. 거지 같은 음. 옷만 입고 다니다가 목 늘어난 티. 참나 진짜. 아니 주변에서 진 변호사 저기 왜 그런 옷을 집에서 좀 안 챙겨주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군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 제 와이프한테 해줄게요. 오늘 너무 깔끔하셔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러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 아마 반가워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얘기는 늘 그렇듯이 콩가루는 깔끔한 얘기는 못하죠. 네. 오늘 특히 좀 지저분한 얘기예요. 지저분하죠. 사실 요거 넷플릭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화제였고 네. 사실 이제 법적인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오고 나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미 재판 중이긴 했는데 고소건이 한 3건 정도 더 있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도 들어간 상황이고 이달 27일 날로 아마 구속기간이 원래는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네. 검찰에서 아마 다른 건으로 구속을 연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보니까 해외에서 되게 많이 도피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홍콩 당연히 막 이런데. 당연히 지금 신병 확보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잠깐 이제 미니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하세요. 그 신병 확보랑 신변 확보랑 뭐가 달라요? 신변 확보라는 없어요. 신변 신변 확보라는 확보는 단어는 네, 신변 신병 그럼 신변의 위협이 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건 있죠. 그럼 신병 확보랑 신변의 위협이 된다의 그거랑 다른 거예요? 신병이랑 신변은 다른 단어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 나는 물어보길래 왜냐면 우리가 신변의 위협이 된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쵸. 신병을 확보한다는 얘기도 하니까 왠지 둘이 비슷한 단어 같잖아요. 본인 주변 환경의 위협을 받고 네. 느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네. 거고 그 사람의 몸 자체를 확보를 한다, 체포 구속을 응. 한다. 이게 신병 확보라는 거예요. 그럼 신병이고 신변이구나. 네.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갑자기 왜 용어 사전으로? 궁금해 지금 피디님도 쳐봤어요. 네, 이거 봐봐. 네. 다만 신병과 신변은 그 의미가 다른데 네. 신병은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 제가 정확히 신변은 얘기를 했죠. 네. 네. 몸과 몸의 주위를 신변 맞았어.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머. 아니 도대체 근데 신변은 몸도 포함이래요. 그렇지. 몸과 몸에 그러니까 신변. 그러면 신변 안에 신병이 있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병 같다 이거. 이런 데가 되게 아, 신병 같아요. 신병 같아 신병 걸렸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나는 신병을 거꾸로 한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여러분들 지금 변호사 2명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분명히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미니 질문 겁나 날카로웠어. 그러면 이제 빅 질문은 어느 정도야? 왜냐면 오늘 저희가 JMS 정명석의 죄와 벌을 주제로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JMS 정명석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들 막 검색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뉴스 기사도 너무 많이 나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일단 그래. 그럼 교들송은 뭐가 궁금했어? 그거 보면서? 저요? 다큐멘터리 저는 보면서? 가장 걱정된 건 일단 메이플. 아, 메이플 그녀는 과연 안전한가? 아 그래서 신변 얘기를 했구나. 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그런 네. 경우에는. 왜냐면 그 JMS 영상에서도 나는 신이다에서도 보면 계속 쫓아다니고 뭐 출국하는 걸 어떻게 알아내서 그 앞에 서 있고 막 그 막 미행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쫓아다니는 것 자체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마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져 있어서 지금 고소한 첫 번째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재판에 그 피해자로 지금 메이플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로서의 신변 보호를 별도로 받는데 우리는 뭐 해외 영화,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 머물고 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안 해줘. 대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 지급을 네.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의 순찰을 주변에 돌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겠지. 근데 너무 허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보호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죠. 왜냐면 막 어딜 가나 쫓아오는데 단순히 그냥 집을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 경비를 서주는 것도 아니고 집도 알아서 구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무섭고 위험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좀 무서운 게 뭐 이렇게 떠날 데가 없는 나라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추적 하다 보면 거기서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심지어 그 김도영 교수 네. 아버지도 테러를 당했던 폭행 테러를 당했던 장면이 아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맞다. 이 사건 보다가 이제 안 제일 본 것 같은데. 아니 김도영 교수가 누군지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조사가 돼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그 검사라든가 그 국정원 직원 검사가 징계를 받고 나왔지. 검사 징계가 나왔지. 직원들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알려줬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지. 사실. 메이플 씨는 솔직히 말하면 예쁘잖아요. 그 보니까 JMS 그 교회에서 아나운서들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중에서 또 예쁘고 눈에 띄는 사람을 했을 것이고 그 얼굴을 사실 예쁘다 보니 한번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잘. 제 생각엔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도 재판이 끝나고 나면 지금 홍콩 국제인은 홍콩으로 홍콩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인 얘기는 아니고 드라마란다. 그 다큐멘터리 내에서 얘기한 건 요즘에는 JMS에서도 그렇게 뭐 테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자제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온 국민의 관심이 좀 쏠려 있잖아. 거기서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하겠지. 왜냐하면 그 김도영 교수님 아버지를 이렇게 테러할 때 이제 그 테러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알리니까 신도 중에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지금 그런 행동을 했다가 뭐 정명석 씨가 더 교주님이라고 하죠. 교주님의 메시아였나. 아무튼 그 사람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가해자가 이제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뭐 만약에 보복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아마 특정 강력 범죄 뭐 처벌에 관한 법률 거기서 굉장히 심한 처벌을 내리거든요. 근데 보복 범죄로 별도로 보복범죄, 규정하고 있어. 보복 범죄는 폭행도 보복 범죄는 훨씬 큰 처벌이 그래요? 주어져요. 어떤 처벌이에요, 대충? 자, 얘기 나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검색을 해야지 나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면 단순 폭행은 뭐 우리가 얘기한 적 있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파출소 가서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럼 끝나거든. 합의 보면. 근데 그런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보복에서 나온 거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거지. 실제로 뭐 실형으로 거의 가는 경우도 많고.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도 있고 보복 범죄 내가 형사 고소를 했어.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와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 국가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개인 보호가 너무 음. 심각하게 침해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거지. 다행이네요, 그나마. 저기 세키 PD가 먼저 찾았다야. 뭐요? 아, 여기 보시면 어떻게 카톡하고 계셨어요? 7조에 보면 네.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음. 특정 강력 범죄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훨씬 더 처벌도 강력하게 하는 음. 그런 범죄들이. 뭐지? 방금 하나만 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신변으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진변이 오늘 신변이 돼 버렸어 이상하게. 아 진짜. 방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니 준비하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아,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일 의아해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 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메이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메이플 본인도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또 다른 피해를 추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그 안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네.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아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름아름으로 신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됐을까? 그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봤어?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그 장면이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미스코리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미스코리아 같은 거 해봤자 너 따먹히기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미쳤나 돌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이러고 나오면서 그걸 또 인도해준 언니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랬어. 언니도 그랬어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한 번쯤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고 한 명이 뭐 3번 이상 낙태를 하고 이런 사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상함을 못 느낀다는 게 그게 이게 그 어떤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름을 잊어먹는데 그런 단체 뭐 이게 뭐 종교를 빙자해서도 그렇고 다른 하다못해 우리 뭐 다단계 이런 것들도 쓰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외부와의 격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JMS 같은 경우도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성 미디어라든가 뭐 뉴스가 됐건 TV 신문 이런 것들 아예 못 보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끊어놓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이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단절시키는구나 그냥. 그리고 거기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대부분 심한 경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네.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피해자들이잖아. 네. 그런 피해자들에게 그 전에 거기서 보면 아주 막 생각해봐. 그 교회 가면 전체 신도가 막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받드는데 그리고 본인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건가? 그리고 그 에이블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 피해자에게 그 상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다라고 괜찮다고 한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명석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애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랑 어디다도 나만 얘기하면 아는 안 돼,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아니면 지옥 가. 근데 이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간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생애 말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저 하늘나라의 뭐 세계겠죠. 거기서 이 생에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 다음 세계는 몇 백 년인지 알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다고 그러니까 거지. 그러면 그 세계에서 지옥에 계속 있는 거란 형벌을 말이에요. 받으면서. 형벌을 받으면 그게 되게 엄청난 그런 걸로 다가오는 것 두려움인가? 같아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강간이 아니고 그냥 강제추행이 아니고 준강간, 맞아. 준강제추행.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뭐냐면 심신 상실의 상태나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그렇게 빠뜨린 사람이 이제 뭐 만약에 이런 거예요. 술을 먹일 때 네. 술에 취한 여자를 강간하면 그 상태를 이용해서 그럼 중강간이에요. 근데 제가 술을 막 먹였어. 일부러 강간하려고. 그럼 이건 그냥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그 이제 술에 취해서 뻗어 있는데 네. 데리고 가서
하면은 그건 강간, 중간간. 근데 내가 술을 그런 먹였어. 상태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강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되게 좀 애매한데 왜냐면 저는 정명석이 직접적으로 그래. 얘를 꼬여낸 건 아니잖아요. 누가 데려온 그러니까 거지. 이게 어쨌든 이 신앙의 힘을 빌어서 세뇌를 시키고 사실은 뭐 정명석이 이 여자들을 때리거나 근데 협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협박도 그 뒤야. 만약에 뭔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정명석한테 협박을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딱 나와봤더니 다 막 자는 척하고 있고 집에 가려면 뭐 혼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과연 벌어져 있는 상태를 정명석이 그냥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정명석이 만든 것인지 그걸 만약에 입증할 수가 정명석이 없구나. 그냥 만든 거라면 이거는 강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형법적으로 그런 정신 상태를 만드는 걸 입증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준강간과 네. 강간은 형벌의 차이가 큰가요? 똑같은 걸로 알고 사실상 있어요. 그건 형량은 같다. 법정형은 같다. 근데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짚고 싶었냐면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야. 야 그러면 저 수사해가지고 처음에 재판했을 때도 2009년도 처음 처벌받을 때도 그거 9년 정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었는데 더 막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또 피해자도 아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쏟아 나오는데 고작 고소해서 한 3명 지금 피해자라고 재판한다는데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그 재판의 판단이 되게 놀라운 면이 하나 있는 게 요즘에는 범죄로 인한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잖아. 저 때는 그런 용어 맞아요. 자체도 안 알려졌을 맞아요. 때거든. 근데도 재판부에서 거의 그걸 나는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정말 그러면 또 그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거기 당한 사람들 다 제대로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 뭐냐면 어쨌든 법적으로 성년이야. 19살 넘으면. 법적으로 성년이고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피해가 나타나면 법원이나 어떤 수사기관이 간섭하기가 어려운 거야. 전 그 걱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말만 살짝 비틀면 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몰아갈 수 있잖아요. 정확히 정확히 이게 문제야. 이게 이런 어떤 뭐 JMS 같은 종교 단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막 거기 다큐멘터리 여러 개가 나왔잖아. 근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사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지금 만약에 그럼 법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그게 있진 범죄로 않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준강간을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 일반 폭행해법으로 못 가니까 아마 준강간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 그럼 만약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그럼 처벌 못 받아요? 그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지배의 정도가 완전히 종속이 돼서 이 행위를 한 사람이 아예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받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 정신이 나가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겨들송이 그런 저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간접정범이라고 불러요.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런 거죠. 이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형사 미성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살짜리 애한테 네네. 제가 가서 누굴 죽여라. 그래갖고 걔가 죽였어요. 그러면 걔는 처벌을 안 받아요. 형사 미성년자니까. 그 소년 심판에 나온 내용이네요. 네, 근데 저는 간접정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이용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을 받죠. 근데 사실은 뭐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처음 정명석에 대한 이 재판은 지금 만약에 지금이었다면 한 20년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도 네, 아니죠.
지금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2009년도에 그러니까 재판 그 당시는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정립이 안 돼 있구나. 이 재판부가 사실은 제 생각엔 이걸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판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이 사람들을 심신상실 한꺼번로 상태에 빠뜨려서 한 게 맞는가 이게 입증이 됐는가 되게 고민하다가 사실은 한 9년 10년 정도의 형을 선고한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네. 다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제가 알기로는 뭐 나오자마자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 메이플 씨도 아마 그 19년도 맞아. 고소 사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범이라고 누범은 뭐냐면 형이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또 같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네. 경우에는 장기가 2배가 늘어나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종신형 가까이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는 거고. 아, 그럼 9년 살고 나왔는데 3년 안에 또 하면 이제 18년 이상. 아니 아니, 그건 그런 아니고. 건 아니고 이 범죄가 정해진 법정형의 장기의 2배 이상이 최상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사기죄 같은 경우가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네. 법전에 나와 있거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오는데 3년 안에 사기를 치잖아. 그러면 10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20년 이하 징역으로 확 늘어나는 거야. 아. 다만 한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상한만. 예, 누범이면 당연히 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훨씬 많이 그렇지. 선고를 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은데 이 어떤 그치. 지금 현재 그 종교 단체에 속해 있고 나서지 이거를 못한다. 나서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시효가 지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나와갖고 또 그런 범죄를 계속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고소건은 지금 3건인가밖에 되지 않는데 뭐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다면 뭐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이 사람을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사회로 내보내줄 경우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 굉장히 극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명석은 지금 70이 넘었어.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한다잖아요. 아니 다시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는 이제 그 기정사실화 얘기구나. 되는데 그렇죠, 하긴. 지금 이제 후속 조치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도 지금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2의 정명석도 있을 것이고 후계자가 그러니까 후계자가 다른 있을 이런 것이고. 단체들도 네. 뭐 거기 이제 다른 다큐멘터리 보면 원래 만들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이어받아서 그런 네.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JMS 같은 경우도 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잖아. 지금 뭐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이 지금 약간 좀 선을 긋고 있는 게 자기가 그걸 차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JMS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대로 있다고 봐야지. 저는 이런 거 진짜 JMS 법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발 방지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사실 이 다큐가 나와서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보고 악용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무서워요, 문제냐면 그런 게. 지금도 가장 그런데 취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JMS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성격들의 단체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기댈 데 없는. 기댈 데 없는. 거기 그래서 딱 그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둬놓다시피 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왜 한동안 또 코로나 시국에는 초기에 그 신천지 문제가 됐었잖아. 그런 데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신천지의 포교하는 방법이 잘못됐냐 맞아가지고 재판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불법은 아니라고 봤어. 근데도 어쨌든 거기도 쓰는 방법이 외부하고 철저히 단절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과연 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일 힘든 영역이야.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 뭔가 사람 동원해야 되고 이럴 때 그 보호 아동들 있죠. 보호 종류 아동들. 네, 그 아동들을 그렇게 이용한대요. 그렇지. 일단 돈을 주면 모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산도 쉽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기사가 뜬 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보면서 메이플이 만약에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안 당했다면 그치.
이거에 넘어갔을 리가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사실 되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음. 그러니까 되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걱정해주지 않고 위해주지 않는데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좋은 분이 계시다. 사실 저 되게 보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네. 뭐 이런 명문대생들. 명문대생들 안에 그런 동아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있었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JMS가 아니어도 영문으로 된 어떤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C로 시작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건 JMS 아닌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네가 뭐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학교에 들어가 신입생이야. 발레 동호회가 있어. 거기 가입해. 그래서 2년 3년을 활동을 해. 근데 3학년쯤 돼서 주위에 그런데 아까 격리시킨다 그랬잖아. 그런데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이에 계속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해서 그 동호회 선후배 말고는 남는 사람이 없어져 있어 어느 네. 순간. 근데 3학년 돼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미 그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 학교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네, 진짜 친구들 같고. 친구들 같고. 그러면 거기 그 교회를 안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대한뉴스 조심해야겠다. 다른 방송 많이 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나의 진짜 친구들은 여기에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1년 큰일 정도 나겠는데? 지났거든요. 아니, 2년 근데 차가 되면. 지금 말하는 게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너가 더 이상 여기 말곤 방송할 곳이 없어. 맨날 방송 끝나면 밥 같이 먹어주고. 겹입성 잘 나가. 밥 누구랑 먹을래? 지금도 방송하고 왔어. 이거 봐 겹입성 잘 나가.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점점 친구가 없어지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서도 좀 이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법이 개입하기 힘든 영역이 있기 네. 때문에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 이거 뭐 속썩이지만 언젠가 집에 돌아오겠지 하다가 그런데 가버리면 그러다 놓치는 거죠. 영영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번에 아이돌 그룹 DKG의 어. 한 남자 멤버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알고 뭐가 있어요. 몰라요. 뭔데요? DKG의 멤버가 있는데 부모님이 JMS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DKG 멤버가 혹시 포교 활동을 한 거 아니냐 다른 멤버들한테 이러면서 이제 악플이 달리고 뭐 탈퇴해라 난리가 나니까 그 멤버 처음에는 나는 JMS가 아니다 그런 거 몰랐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말을 하기를 모태신앙이었고 일단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배웠대요. 그 정명석 그러니까 메시아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기는 아이돌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춤을 배우고 아이들 뭐 다른 뭐 예쁘고 잘생긴 애들과 모여서 춤을 배우고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대요. 근데 그걸 만들어줬대요. 그 JMS 이런 신도 안에서 그런 동아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 안에서 춤도 배우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수가 많은데 신도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추산된 게? 10만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그 일반 교회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난대. 샤이 JMS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JMS이면서 말 안 하는 경우도 그럴 있을 수도 것이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처음부터 막 뭐 이게 누가 뭐 선생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우린 사실 2단이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지 거기는 분들은 스스로는. 그게 지금도 제일 걱정스럽다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그런 게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하잖아. 그분들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수 있구나. 아예. 그 실제로 신도의 대부분이 정명석의 얼굴조차 못 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비주의. 네, 그냥 메시아로만 남아 있지 실제로 그렇게 직접 접촉을 한 사례는 적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예쁜 애들 말만 네.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 멤버도 본 적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정도로 화려하고 어쨌든 이제 방송계로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여기는 교리가 뭐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나는 신이다예요. 자기가 나는 신인 신이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메이플이 그 인터뷰 처음에 저는 이거 하자 그래갖고 딱 틀었는데 뭐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보고 앉아 있어야 되지? 진짜 처음으로 콩가루를 그만둬야 되나? 진짜야, 진짜. 근데 너무 내가 충격적이니까. 이거를 왜 보고 앉아 있어야 되지?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이거야. 나 진짜 할 말 있는 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조사를 아침 10시부터 또 아니다 12시 1시부터 한 10시 반 11시까지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봐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딱 틀고 그냥 볼 순 없으니까 이제 뭐 와인 같은 거 한 병을 따서 근데 너무 그날 제가 지난주도 너무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고 그래갖고 와인 한 병을 이제 혼자서 다 때리고 그리고 맥주도 한 캔 마셨어. 많이 그걸 먹으면서 보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들이랑 벚꽃 구경하고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장염에 걸렸네. 그래갖고 열이요 39도까지 나고 화장실을 정말 그래서 저 토요일 일요일에 완전 진짜 죽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어쩐지 좀 자, 이건- 해석해 자 준것 이게 같다. 뭐 때문이다? 콩가루에서 나보고 JMS를 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직 그럼 몸 상태가 회복이 다 안 됐겠네요. 나 지금 완전 아이고. 최악이야 지금도. 아니 근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어쨌든 그래도 그 변호사로서 우리 또 콩가루도 하고 있는 진 변호사는 봐야 될 내용이지. 네, 알아야 근데 될 어쨌든 내용이고. 보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메이플 씨의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까먹었고 그 메이플 씨나 김도영 교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특히 김도영 교수님 사실은 뭐 그 종교 집단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지만 네. 그분의 사실 동기 자체가 되게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이 새끼 가만두면 안 되겠네.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그런 정도로 어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나도 그 다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사실은 김도영 교수. 네. 김도영 교수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하잖아. 본인이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는 하도 화가 나서 총부사에 전화해 걸어서 그게 또 총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구하려고 했었다라고. 아니 그 사실 그거 뭐냐면요 살인 예비거든요. 하려고 했다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아, 살인 그 정도의 마음까지 그 정도의 가졌다. 마음까지 가졌다는 아니 그 거지. 살인은 뭐냐면 보통 범죄는 미수까지만 처벌 규정인데 살인은 예비 음모가 처벌 규정이 있어. 이런 거야. 나랑 겨들송이랑 양지열을 죽이려고 왜 하필 날 왜 죽여?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카페에 와서 야 양지열 죽여야겠다고. 죽일까? 오케이. 이러면 음모야. 살인 음모. 이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예비도 내가 누굴 죽여야겠다. 그리고 칼을 만약 총을 샀어요. 이거 살인 예비죄예요. 네. 보통 일반적인 범죄는 미수라는 게 일단 하다못해 칼을 샀으면 나한테 찌르기라도 해야 그때부터 범죄로 처벌하거든. 네. 그러니까 도둑질할 마음을 갖고 나 좀 십자 드라이버 말고 일자 드라이버 챙기고 뭐 저기 담 넘으려고 밧줄 사고 이런 건 처벌 안 해. 보통은. 근데 살인은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 음모부터 처벌하고 이렇게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가 성범죄도 강간도 예비 음모를 처벌할까? 아니야. 살인밖에 예비 안 없어요. 해. 그래요? 어. 강간은 일이 벌어져야지만 처벌이 돼요? 최소한 착수를 해야지. 착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을 아. 한다든가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냥 예비 음모로 하게 되면 인터넷 공간 같은데 댓글창 뭐 이런 데 뒤지면 나 쟤랑 자고 싶어. 이것도 다 예비 음모.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넓어지니까 예비 음모는 사실 웬만해서는 처벌 안 하거든. 근데 김도영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서 저것도 어찌 보면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 아까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분이 했던 행동을 보면 국가가 이렇게까지 책임을 안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 동시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법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공권력이 좀 이전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JMS 말고 어디였지? 다른 그 넷플릭스 다른 것 중에 다른 비슷한 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관련된 건데 내가 정말 이거는 인간일까 싶었던 게 그 단체에 어렸을 때부터 다닌 애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애기들이 큰 다음에 걔들을 성범죄로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그거를 아니 진짜 너무 막 와 그거를 성폭행을 어떻게 하려고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할까 가축도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축은 잡아먹기 힘들잖아.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 바꿔가면서 잡아먹었다고 하잖아. 무슨 일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건? 아니 그래도 정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면 사람이란 알겠습니다. 존재가 죄송해요. 갑자기 그게 빵 터졌어. 그러니까 비유가 좀 웃기긴 했지만 어쨌든 하여튼 아니 그게 너무 비인간적인 부분인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법이 이게 무슨 이런 존재 너는 성선설을 믿니 성악설을 믿니 뭐요? 성선설을 믿니 성악설을 믿니 아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아 약간 모르는 공기가 흘렀어 지금. 아 내가 공기를 잘못 파악했네. 그러니까 원래 착하게 태어났냐 나쁘게 태어났냐 이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아. 인간의 아 근데 본성.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알게 뭐야 약간 이랬거든요. 아니 착하게 저는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태어나겠어요? 아닌가? 저는 성선설과 성악설은 되게 그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래 네. 나랑 똑같은 얘기인데 멋있게 한 왜 거예요 그러냐면 그냥. 왜 그러냐면 성선설인 사람도 있고 성악설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전혀 다른데? 표현을 잘했어야지. 내가 알게 뭐야랑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나도 어디 가서 누가 뭐 물어보면 내가 알게 뭐야 그러고 누가 제대로 대답하면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이러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알게 뭐야라고 완전히 다른 얘기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아니 나는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뭐 이런 고결한 단어를 썼는데 제가 기분이 어때요? 눈 뜨고 눈 찔린 기분이에요. 저 기분이 아주 불쾌하네. 중요한 건 나는 눈 쳐다도 안 봤어. 그냥 쓱 지나갔어. 찌를 가치도 없었거든. 아이고 이런 밥그릇도 못 챙겨 먹었네. 그래서요. 아니 성선설과 성악설을 왜 이제 굳이 얘기를 물어보셨죠? 꺼낸 이유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사변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말 맞다나 어떤 게 맞다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갱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진 범죄 이상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고 교도소라는데도 교도행정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잘 이끌어서 깨우쳐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진변도 알 거야. 우리가 뭐 형사 사건 뭐 이전에 나도 국선 같은 거 하면서 만나 보면 이게 갱생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그런 뭐 사이비 단체 네. 그런 거 이끄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 사람도 적당히 처벌받고 몇 년 들어갔다 나면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 말 못 하겠거든 또. 이게 참 어려워. 맞아. 일단 뭐 이제 절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도 전과 사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밖에 집이 없어요. 노숙을 하거나 그럼 절도 전과 딱 보잖아요. 30범이래요. 절도 전과 30범. 에? 진짜라니까요. 절도 전과만 30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가가 30범이면 최소한 100번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최소는 더 많이 했을 거고 걸린 그중에 것만 상습이 들어가 있거든. 네, 걸린 것만 30번이면은 네. 그 정도 그냥 나왔다 바로 들어가는 수준 아니에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말고는. 결국에는 뭐 나와서 한 10일 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구속되고 그래서 제가 봤던 건 중에는 한 5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3년이 나왔어요. 누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과가 너무 많고 뭐 누범이고 뭐 이런 게 다 고려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3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근데 굉장히 높은 형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이 사람들에게 형벌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걸로 교화가 될까? 사실 그냥 어떤 자기의 사는 곳만 달라질 뿐이지 나오면 또 다시 그런 맞아요. 행동을 할 게 그냥 사는 곳이지. 네 진짜로 사실은 생애 뭐 거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형량이나 혹은 뭐 벌금형에 처할 거 아니에요? 그 벌금을 내려면 또 나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30범씩이나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겐 벌금을 벌금은 부과하지 안 않죠. 하지. 그래요? 예. 무조건 다 무조건 그냥 징역형이죠. 아니 벌금 아. 내도 벌금 안 내면 대신 이제 벌금 대신 노역형을 하거든. 몸으로 때우는 걸로. 네네. 그걸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음. 아니 저 그 30범이라는 사람은 차량 절도범이라고 하는데 뭐 징역 4개월 이렇게 나왔다. 뭐 1심에서 이런 얘기 있거든요. 4개월이면 진짜 저 사람 입장에서 4개월 그냥 4개월 동안 좀 쉬다 와야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나가면서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런 네. 수준 사람들인데 근데 얘기 끄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법적인 어떤 거를 떠나서 인간이 뭔가라는 걸 자꾸 고민하게 돼. 근데 한편으로 이제 지금 하던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21세기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죄 졌을 때 벌 주는 부분은 크게 원칙적으로 바뀐 건 없어. 물론 옛날처럼 그 구금 시설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뭐 가혹행위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방법이라 봐요. 그냥 가둬놓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 가둬놓는 거 그것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제 법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특히 아직은 교도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이런 건 하거든. 수강명령 뭐 이런 게 사회봉사 별로 실효성이 없어 그게 내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저도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최근에 그 청주 여자 교도소가 좀 화제예요. 아 맨날 싸움이 난대요. 거기 가서 반성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과수용으로 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수영자들끼리 뭐 답답하니까 네. 특히 이제 여름에 되게 힘들어하거든. 겨울에는 추우면 붙어 있기라도 하지. 여름엔 더우면 에어컨도 없는데 겨울엔 바닥 난방은 짜증나니까. 되는데 싸움 많이 난다고. 거기 그러고. 지금 이은혜도 거기가 있지, 고유정도 거기가 있지. 그건 언론에서 좀 과하게 쓴 거고. 거기 다 가시진 않아요? 아 거기 맞는데 걔네가 눈에 띄면 얼마나 눈에 띄겠니. 그 안에서 힘을 쓰면 얼마나 쓰고. 그래도 살인범들은 좀 이게 아이, 색깔도 다르지 않아요? 에이,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다 똑같아요? 실제로는 색깔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형수만 달라 실제로는 사형수만. 실제로는 이제 우발적이나 뭐 계획 범죄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센 게 아니라 가면 진짜 그 친절한 금자 씨 네.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등치 크고 막 이런. 그냥 힘으로 되는 그렇지. 거구나.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뭐 이런 거죠. 저는 밖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도 권력을 잡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래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 저 JMS도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편하게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편의를 봐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당장 들어가면 봐라. 아까 진변이 얘기했던 30범 이런 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돈이 있겠니?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주는 반찬밖에 못 먹어. 반찬하고 밥밖에 못 먹어. 그러면 사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 교도소 내에 있는 매점에서 어쨌든 사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고추장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찰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말 잘 듣고 막 하겠죠. 심부름 해주고. 그럼 돈이 거기서도 많은 경우에 다 들어가 있는 친구들 바라는 게 돈이 좀 여유 있었으면 하는 얘기들 다 해. 근데 범죄자들 대부분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30범이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돈 없는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정치범들이나 돈 좀 있지. 정치범들도 별로 없어. 그래요? 재벌들이 돈이 좀 있나? 뭐 당연히 그렇지. 재벌들은 돈이 좀 있나 정도가 아니죠. 아니, 교도소에서 교도소를 있나 사지 싶어서. 솔직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물론 무한대로 쓸 수는 없고 300. 300 월에. 아니 그냥 아, 한도가 차, 300이에요. 300을 통장이 넘어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돈을. 아. 300이 최대. 근데 이제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거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늘 300 상태로 있으면 이렇게 부족한 게 없겠네요. 그냥. 그렇지. 물론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거기서 안에 뭐 있으면 뭐 와인이 있겠니, 뭐가 있겠니. 하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정명석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그 이제 너무 생뚱맞나? 근데 어쨌든 아니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당하고 나왔을 때 그 언니들이 막 괜찮아 하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되게 그것도 뭐라고 명칭이 있었는데 뭐 그 여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그 있었어요. 조직 내에서 네. 뭐 뭐 있었어.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무튼 그 사람들을 사실은 공범이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이렇게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결국엔 공범인데 세뇌를 당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플도 사실은 그 그치. 외국인의 그 상황에서는 공범인 거예요. 네. 예. 통역을 해줬다고 하니까. 네. 그런 일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뭐 최소한 방조범 정도는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되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이제 검사들도 이제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을 기소를 했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 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고민거리를 남기지 않게. 저 궁금한 게 JMS가 뭐 그 김도영 교수님 이야기하길 KBS 안에도 있고 뭐 높은 고위직에도 많고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런 정명석의 재판을 관장하는 뭐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도 JMS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정명석의 뭔가 형량을 줄여주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JMS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적용 법조상 단독 판사 관할이 아니라 판사가 3명인 이제 고합 합의부에 네. 배당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결정할 수는 수는 없구나. 없고 사실은 1심에서 그렇다고 뭐 무죄 이럴 수는 그럴 수는 없죠. 없지. 지금 상황에서 상황에서. 아니 이거예요. 지금 정명석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 내 현직 판사고 내가 JMS야 신도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이거를 그건 불가능하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갑자기 왜?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세뇌 판사도 아. 세뇌를 당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뭐 자기가 이거를 그냥 다 날리더라도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가고 내가 1심에서 어떤 형량을 내리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JMS 신도가 또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 좌지우지할 그런 일이 발생하지 그 가능성은 있는데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 또 합의부니까 다른 배석 판사라든지 이제 주심 판사랑 얘기를 해서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 주심 판사가 저 새끼 왜 뭐야,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근데 이 희한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걸러낼 명분은 없어. 우리는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JMS 신도라고 그 재판에서 뺄 명분은 없어. 그런 게 없구나.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뭐 가까이 인척 관계, 친인척 관계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예요. 그 장로의 목사가 횡령을 해갖고 재판을 왔어. 근데 판사가 기독교 장로의 신도야. 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안 된다니까요. 그 저는 사실은 이건 되게 종교적인 얘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청소년까지 다니고 이제 대학교 거의 뭐 청소년 시기까지 다녔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세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세례도 받았어요. 나 표정이 네가 그렇구나. 세례를 받고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럴 약간 수 이런. 있지 그 정도예요. 그럴 수 있지. 진짜 기분 나쁜데 이거. 그럴 수 있지라니. 세례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와서 막 메탈 밴드 이런 거에 심취하기도 했는데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되게 컸거든요. 진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되게 조그마할 때부터 이렇게 키워오던 목사님이 30억인가를 횡령을 해갖고 감옥에 갔네. 4년인가 선고받고 확정돼서 감옥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아니 나를 세례를 해주고 그렇게 독실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했던 사람이 돈을 30-40억을 횡령해서 감옥에 갔다고? 근데 거기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거예요. 초반까지는 그 목사님을 믿었어.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두 파로 나뉘어졌거든요. 이 목사를 버려야겠다는 표정이 이러지. 버려야겠다는 파랑 이 사람 내쫓고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뭔가를 다시 개혁하자 이런 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엄마 정신 차리라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그냥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하고 나서 뭐 한 몇 달 뒤에 이제 어머님도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쪽으로 와서 다행이네요. 아직도 그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파는 이제 다 밀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잡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진짜 얘기를 들으면 이럴 수 있는데 그 대학부 때 그 수련회 같은 거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목사님이 껴서 목사님 뭐 말씀도 되게 좋으시고 원래 수련회까지 갈 그 정도였어? 정도였어요. 막 진짜 안 엄청 믿어지는데? 신실했네요. 엄청 아니 진짜 안 엄청 믿어지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 아니고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가라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갔어. 그럴 난 수 엄마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오, 그것도 의외인데. 네. 어. 아니 저 어머니 되게 좋아해요. 말 잘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갔는데 밤에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자고 그렇게 뭐 마피아 게임 뭔지 알죠? 예. 뭐 밤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 눈을 감고 마피아 막 이런 거 아니 아니에요? 마피아 이거 뭐야? 그러면 마피아 2명이 일어나서 누가 한 명 이렇게 찍어갖고 아. 그 사람이 힘이 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앉았고 목사님 여기 계셨거든요. 그리고 다 청년들 감고 있는데 괜히 눈을 딱 뜨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목사님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니 근데 이게 그러고 뭐야? 마피아 둘이 딱 일어나서 누구를 딱 죽였어.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그 마피아들을 막 가리키면서 마피아 같다고. 컨닝한 거야, 목사님이? 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 그게 하는 걸 봤구나. 아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신뢰가 떨어지지. 그지. 사실은 JMS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우리는 사실 뭐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얘기를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한테 되게 그 어떤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JMS가 잡혀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난 메시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김동현 교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극단적 선택한 신도들이 많이 나왔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배신감 느낀 거지. 그러니까 진변은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종교를 뭔가 얘기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만큼 당신들에 대한 어떤 신도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를 맞아. 책임감 좀 느껴야 알았으면 돼. 좋겠어. 근데 그걸 갖고 이게 악용하는 자들은 진짜 맞아. 악마야. 그렇게 되면. 나도 양모 여사님을 진짜 많이 믿었는데 양모 여사님이 막 나쁜 짓을 사실은 했다. 이러면 진짜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뭘 갑자기 왜 내가 무슨 너무- 종교 지도자야? 너무 배신감이 나 진짜 끝나고 아니야 참 진짜 몇 개 어이가 없네. 잠깐만,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네. 아유, 아니 근데 생각하는 진짜- 내 주변에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인데. 아니 워낙에 쓰레기들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끝날 때 하는 것 같아. 정리하자. 아니 근데 나 마지막으로 어. 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니다라고 해서 그 자살한 사람 사실 정말 정명석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지금보다 더 훨씬 굳건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 내가 메시아고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 아니면 뭐 성 그런 거 빼고서라도 나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쨌든 세뇌 당한 사람들이니까 뭐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 저는 이탈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거기에 나온 그 되게 이제 깡마른 그분 뭐 있잖아요. 부교주. 목사님. 근데 그분도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뭐야? 난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몇십 년간 이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면 나는 도대체 사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여성분들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남성분들은 사실 그런 피해는 입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이제 부역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평생을 모든 뺏긴 거지. 맞아. 자기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로 이제 종교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그 생각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 막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라 할까? 너무 맹목적으로. 그거는 완전 어. 맞는 맞아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대가족분들 그런 뭔가를 누구를 맹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종교가 됐든 하다못해 다단계가 됐든 하다못해 저기 그거 있잖아. 그 보이스피싱조차도 제일 많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격리시킨다. 맞아. 그래서 격리에서 누군가하고 떨어져 나가고 자꾸 기존에 있던 사람과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네. 한 번쯤 살펴보시고 먼저 선을 좀 내밀어서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 상담은 아니고요. 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 119로 또 메일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으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림 하나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섭지? 난리 나네 몸매가. 오늘 그림 그럴듯하지 않아? 네. 무섭진 않고 되게 멋있네요. 멋있어. 윌리엄 부르게라는 19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 그림인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시절에는 사실 음. 헬스나 뭐 PT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몸들이 다 이렇게 거의 노예. 노예가 저렇게 몸이 좋아요? 엄청 뭔 소리 하는 거야 실전- 이것들이 실전 근육. 아. 노가다 근육 몰라요? 근데 노가다 근육치고 너무 막 진짜 조각상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다비드상 같은 느낌. 보디빌더들 같잖아요. 내가 이것도 지금 뭔가 현실에 얘기해. 기반한 사진 이게 그림일 텐데. 네, 하여튼 제가 이 신기하다. 그림을 꼽은 이유는요. 네. 이 화가가 원래 생각해 보면 어. 저게 이제 배가 이렇게 나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거 사실? 있잖아. 에이 퇴 이런 거 그리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운동들을 너무 열심히 한 몸들이에요. 아무튼 네. 저 화가가 19세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떤 묘사 같은 것들이 뛰어나고 되게 예쁜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대에는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면서 막 피카소 막 이런 식으로 추상주의로 가면서 한동안 잊혀졌던 화가인데 하여튼 그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이게 단테가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오가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세상의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옥에 들렀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 묘사한 겁니다. 보면 주변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말 맞다나 몸이 좋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단테고 단테와 같이 여행을 하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의 목을 물어뜯고 있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전 뒤에 보면 악마가 있어요. 날개 달린 박쥐같이. 근데 저 악마의 모습이 딱 팔짱을 끼고 미소를 띠고 보고 있잖아요. 악마가 스스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 사람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저 모습, 저게 진짜 악마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골라왔어요. 저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러면 뭐 시키는 거죠. 정신을 조종해서 그렇지 뭐 사람들끼리 죽이게 하는 그런 게 거잖아요. 진짜 악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 이 무서운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남자 나치라 감흥이 없나 보네요. 저 그래서 불편하네. 뒤에 저 가운 입고 계신 분은 그 다음 타겟인가요? 저 다 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아니 단테가 혼자 이 저승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무슨 로마 길리우스래. 로마의 시인이랑 무슨 같이 브루길리우스? 베르길리우스라고 같이 이렇게 천국 지옥 연옥을 저승을 떠돌아다니면서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 책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그 중에 지옥에 갔을 때 풍경인데 눈에 띄는 건 저 둘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저런 모습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라는 거지. 시선을 방향을 보면은. 그러네. 바닥에도 쓰러져 있고. 바닥에도 쓰러져 있고. 과거엔 저렇게 지옥을 상상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시죠. 네. 한마디만 더. 우유님 그 돈 못 받은 거 많다 그러던데 가족 119로 상담만 주세요. 네, 제가 상담 해결해 꼭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사실 저 그림을 보고서 막 충격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이나 혹은 나는 신이다에서 본 장면들이 저 지옥의 그림보다 더 잔인하고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 놀라거나 감흥이 그렇죠. 없었던 것 자, 같아요. 오늘 현실이 진짜 제일 무서워요.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뭐죠? 진변이 이렇게 금요일 날 피곤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안고 혼자서 와인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함께하면 좋은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도 광고야? 광고가 들어왔어. 진짜로? 진짜? 거짓말이지. 저기 나오지, 좀. 오 뭐야? 진짜로? 아 잠깐만. 광고가 들어왔다고요? 이거 지금 녹화하고 광고 있잖아. 하는 광고 맞아요? 똑같지. 아니 왜 이 얘기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나 1시간 내내 이 얘기만 했을 텐데. 그럴까봐 얘기 안 했지. 야, 여기 딱 와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오늘은 여기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내가 진짜 몸이 안 좋나 봐. 지금 근데 오늘 밥도 제대로 못 근데 먹거든요. 드셔도 돼요 이거. 이거 뭐 먹어야지. 먹지? 뭔 소리야? 야, 너 장염이라며. 아니 오징어예요? 심지어 제가 턱이 안 좋아갖고 요즘 마우스피스 끼고 자거든요. 주세요. 그럼 안 먹어야지. 그런 제가 먹겠습니다. 오징어 제트 다리가 아, 달달달 맛있겠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대한뉴스 본방송에서는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제품인데요. 너 이거 먹어봤어? 네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오징어 다리만 떼서 일반 오징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아 뭔지 알아. 딱딱한데 부드러운 게 딱딱한데 잘 씹혀. 제일 식감이 좋은 게 그거예요. 딱딱한데 씹히는 거. 딱딱한데 넣었는데 잘 씹. 이거는 뭐냐면 천상의 맛이지. 하나만 먹어. 이 턱 왜요? 아프다니까. 아, 더 턱 줘요. 아프다고. 아니지. 아 이게 뭐냐면 지금 양지열 교주님께 배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꿈꿔온 오징어 다리 있잖아. 이게 그 편의점에 가면 그 뭐지 오다리였나? 있어 있어. 음. 그 이렇게 초록색 요리 아, 해갖고 있어. 오징어 다리 이렇게 다리만 되게 있는 거. 그거 딱 씹잖아요. 제 생각에 10분? 음. 침으로 10분 정도를 녹이고 아, 그리고 이거를 씹어야지 씹히는데 이거는 안 그렇지. 바로 씹혀. 바로 씹혀. 딱딱한데 바로 씹혀. 와, 저는 항상 이게 이런 게 나왔으면 했거든요. 아, 참고만 오징어계 하는 거야. 참고. 오징어계 초진성 오징어 제트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너무 맛있다. 좋다. 이거 어디야? 우리 법인 명의로 왕창 구매해야겠다. 식감이 진짜 음. 말랑말랑한데 맛있지? 단단한 느낌이 있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말랑말랑하기만 하지도 하나 더 않고 주면 안 돼? 단단하기만 하지도 않고 이거 그러면 광고 끝나면 누가 가져가요 집에? 이거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너 간다고? 갖고 가도 돼. 너무 줄까? 맛있다 진짜. 예. 제가 먹을게요. 아니 저는 사서 먹겠습니다. 100% 국내 가공이고요. 아 왜? 드디어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100% 국내 가공. 다리만 가격이- 모아놨어. 가격이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150g에 13,900원. 와 좋다. 이게 또 잘 씹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자세히 보면 칼집을 일일이 내놨어. 음. 딱딱한데 잘 씹혀. 미리 씹어줬네. 미리 한번 씹어서 야, 이빨로. 그러니까. 잘 씹게. 음, 왜 그 애기들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냠냠 해주듯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딱한데 음. 씹으면 바로 똑똑똑 끊어지는 거. 음. 그리고 씹을수록 부드럽고 맛은 어때? 너무 맛있다. 달고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 이게- 솔직히 달콤 짭짤.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속이 되게 쓰렸거든요. 지금 이거 넘겼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진별아 무리하지는 마. 아, 너 이거 이거 광고 끝나고 또 화장실 바로 당뇨 쫓아가는 거 걸려서 아니야? 39도까지 올라가신 분이. 이거 치료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맛있다. 맛있긴 맛있다. 맛있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음. 정말. 향도 음. 막 비린 향이 안 나요. 오징어 그 꾸리한 냄새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달을 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징어 오징거지. 제트. 오징어. 아 죄송합니다. 음. 중요한 건데. 조미 오징어 다리입니다. 유튜브 더보기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오징어 제트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안 먹어. 맥주랑 먹으면 맥주나 화이트 와인 진짜 천상의 맛일 것 나 같아요. 차에 화이트 네. 와인입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그 화학 조미료를 안 써서 그런지 그런 맛이 전혀 안 많이 나요. 먹어도 음. 그 뒷맛이 뭐 이렇게 막 뭐 이상한 느낌 나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입을 좀 씻어야겠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신기한 제품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사가지고 드시면서 술이랑 같이 드시면서 콩가루를 보세요. 그러면 열받아서 술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대안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오징어 메타버스의 일환이었고요. 나는 오징어 제트와 한판 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오징어 업주들 계시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오징어를 취급하고 오징어 모양 무슨 장난감도 좋고요. 계속 광고해야지. 그냥 내가 광고주인데 오징어처럼 생겼다 이런 분도 환영합니다. 아,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진짜 좋고 맛있다. 냄새도 좋아요. 어, 오늘은
이거 혹시 광고 오늘로 끝나는 거야? 일단은 일단은 음. 정말 신 변호사님 하는 거 너무 봐서 하고 싶다. 모든 거 다리가 달달달.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도 이렇게 좀 달달달달. 자, 양조를 콩가루 46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